반갑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안 올라갔어. 굉장히 따뜻해졌잖아요. 네. 봄이 와서 이제 제철 음식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 그 계절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음식들을 잘 소화하고 또 배출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교육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우리가 장내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은 보시다시피 위에서 먼저 음식물을 소화하고 그리고 위와 소장 사이에 있는 십이지장을 통해서 음식물이 한 번 더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소장으로 음식물이 가서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죠. 그리고 남은 음식물들을 이제 대장에서 세균에 의해서 분해하고 배출하게 됩니다. 요즘 치솟는 그 먹방의 인기와 함께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과식과 폭식 그리고 늘어나는 뱃살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한국 사람 중에 5명 중 1명은 소화계통의 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약 1,036만 명이 질환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또 소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알로에가 있는데 알로에는 4,000년 전부터 인간이 약용으로 사용했던 그런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알로에 효능은 이제 소화 그리고 천연 항바테리아 그리고 알칼리와 그리고 피부의 보습 보호 그리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알로에 그 효능 중에 NK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NK 세포 얘기를 요즘은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해서 암세포,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세포를 NK 세포가 보면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제 퍼포린이라는 그 단백질을 이용해서 암세포에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은 다음에 NK 세포가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를 암세포에 집어넣으면 암세포의 이제 DNA를 끊어버려서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하는 건데요. NK 세포는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얼마나 개체수가 많은지 그리고 또 얼마나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거기에 이제 알로에제라는 제품을 보시면 알로에베라의 총다당체 그리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여기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평균 연령 30대의 건강한 성인 100여 명에게 매일 알로에베라 겔 분말을 1.2g, 2.4g 8주를 섭취시켰을 때 CD56 수치, 이거는 NK세포의 총 수치, 개체수, 그리고 NK세포의 활성이 고용량분, 저용량분, 위약분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고용량분은 2.4g을 섭취시킨 사람, 그리고 저용량분은 1.2g을 섭취시킨 그룹, 그리고 위약분은 플라시보 효과를 위해서 그 가짜액을 투여했을 때도 이 세 그룹 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이렇게 실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로에 성분이 NK 세포나 소화에 분명한 효과를 보인다고 입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위에서 이제 장으로 넘어갔을 때 유산균을 우리가 이제 장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유산균을 많이 섭취해야 되겠죠. 한국인을 대표하는 또 대표 장질환, 변비, 설사,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장염이죠. 그리고 더부룩함, 과민성 대장증후군. 소화기관의 이제 핵심 기능 첫 번째는 아주 원초적인 기능이죠. 소화, 흡수, 배설을 시켜야 하는데 이제 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소화기관이고요. 소화 효소와 효소에 의해서 분해된 음식물들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대장은 그 수분을 빨아들인 찌꺼기들을 이제 대변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기능은 면역을 담당하는데요. 장 전막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은 소화를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면역계의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균과 유해균,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유익균과
유해균, 중간균은 평상시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 몸에서 유익균이 좋은 균이 많을 때는 좋은 균 쪽으로 붙고 나쁜 균이 많을 때는 중간균이 나쁜 균 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장내의 환경을 좀 좋은 균 쪽으로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나이가 들면 점점 이렇게 유익균이 줄어든다고 해요. 유해균은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유익균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한데요. 유해균의 생성을 억제하고 장내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장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서 이제 소화와 배설에 도움을 주는 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면역 기능을 개선시켜 주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와 면역 기능을 해서 소장 상기세포 이제 융털, 융무라고 하죠. 그 사이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이렇게 보호를 해줌으로써 병원균, 나쁜 균이 융털, 상기세포에 달라붙지 못하게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포에 100마리 유성균이라고 광고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투입균수인지 또 보장균수인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보장균수는 유통기간까지 내가 섭취했을 때 내 대장까지 100억 마리가 이제 보장이 되는지 그거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들을 보면은 어떤 균주가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적혀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크리스찬 한센사의 비비틀9 대장에 정착하고요. LGG 유산균은 소장에 정착하는 유산균입니다. 타사 제품들은 6가지, 7가지, 많게는 10명까지 유산균주가 투입됐다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을 보면은 그 유산균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찾아봤을 때는 아무도 비율이 적혀 있는 회사가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유산균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고가의 유산균은 회사는 프로바이오틱스뿐만이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도 또 구입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가 함께 들어있어서 장내 유익균이 더 잘 생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충분한 보장균수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좋은 유산균의 종류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타사 프리미엄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그 유산균 때문에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갈 수 없듯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의 이제 특별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과 함께 또 우유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유가 미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좀 더 복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에서 이제 영양소를 간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간에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만성 피로에 이제 시달리는 현대인이라고 하는데 만성 피로라고 하면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아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는 걸 만성 피로라고 하죠.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 만성 피로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간 기능 저하에는 과로, 음주, 스트레스, 흡연, 그리고 영양 결핍, 환경 오염, 비만 등이 이제 간 기능을 저하한다고 합니다. 간의 역할은 굉장히 많아요. 체내 화학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큰 기관, 피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기관이고 영양소의 저장, 그리고 해독, 면역작용 등 여러 대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간의 기능 첫 번째는 영양소 대사 기능 작용인데요. 이 5대 영양소를 이제 간을 통해서 종합화학 공장이라는 간을 통해서 대사 기능을 하고 여러 가지 합성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해독과 면역 살균 작용이죠. 해독 작용으로 몸 안에 들어올 이제 술과 담배, 약물, 세균,
각종 이물질을 분해하고 배설할 수 있는 상태로 소변이나 담즙을 통해서 배출하는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면역 살균 작용이 있는데요. 간을 거치면서 쿠퍼세포에 의해서 대부분 건강한 간이라면 대부분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간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가 이제 해독 1단계와 2단계, 3단계를 보시면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실리마린이에요. 실리마린을 대부분 들어보셨겠지만 실리마린이라고 하면 밀크시스 추출물이죠. 밀크시스는 이제 서양 원커키라고 하는 국화과 식물의 이름인데 유럽에서는 2000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서 섭취했다고 합니다. 이런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는 이제 실리마린을 해독 과정에서 이제 글루타치온 생성의 증가를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내인성 황산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외인성으로 글루타치온을 직접 섭취하는 것보다는 실리마린을 통해서 내 몸 안에서 내인성 황산화 물질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 실험 결과를 보시면 밀크시슬 추출물 실리마린을 적용 시험했을 때 GOT와 GPT 간 수치를 손상 수치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간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실리마린을 섭취시켰을 때 GOT와 GPT가 감소했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간 건강에 이제 헤파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헤파실인데요. 실리마린뿐만 아니라 브로콜리 추출물, 그리고 녹차 추출물, 심한 추출물, 올리브 추출물 등 다양한 식물성분도 함유되어 있고요. 유산화만의 특별한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영양소도 잘 흡수했으면 이제 나머지를 배출해야 되겠죠.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배변 문제로 현대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스스로 변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식습관이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배변 질환이 변비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변비 환자들이 늘고 있죠. 우리가 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식이섬유 섭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변비를 방치할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개실령, 피부 트러블, 장폐색, 항문 질환, 비만,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대장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비 속에 독소와 노폐물이 계속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 거죠. 변비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식습관 개선입니다.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고 순수한 물을 많이 섭취하면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못하고 있죠. 그래서 별도의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제7의 영양소라고 현대인들에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5대 영양소를 제외하고 또 물과 식이섬유를 현대인들은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식이섬유의 5가지 역할은요.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다이어트 시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또 혈당 수치를 조절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를 도와주고요. 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 역할도 합니다. 첫 번째 역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분과 만나면 40배 이상 팽창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배변 활동을 촉진시켜줍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시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게 수분과 만나면 40배가 팽창하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여 장속, 부피감을 늘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기간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혈당 수치 조절을 해줍니다. 고섬유질 식사를 하시게 되면 위 배출 속도가 느려져서 만족감이 좀 오래 지속되고 저섬유질 식사시에는 이제 빨리 공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또 여기서 얘기하면 인슐린 분비가 이제 나왔다는 말은 이제 당뇨병과도 관계가 되어 있다는 말을 뜻합니다. 네 번째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을 해주는데요.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식이섬유가 장 내벽에 달라붙고 염분, 담즙산, 중성지방, 당분 등을 흡착해서 병과 함께 배출해줌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바이오틱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스틱뿐만 아니라 프리바이오스틱도 함께 섭취해야지 장내 유익균이 더 생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에게는 채소 섭취량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식이섬유가 보충된 제품을 섭취함으로써 하루 필요한 25g의 식이섬유를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식이섬유 섭취량은 25g, 식이섬유 25g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바나나를 9개 또는 사과를 9개 또는 키위를 108장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대신 이 간편한 제품으로 하루 2번만 섭취하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의 기초는 결국 세포고 우리가 세포도 건강하고 또 이제 음식을 먹고 함께 이제 또 순환이 되고 배출이 잘 돼야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이 포함된 제품들을 복용하셔서 좀 건강한 세포와 장 건강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